수많은 전장을 승리로 이끌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정복자보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은 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대 세계의 심장이라 불리던 난공불락의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승리의 깃발을 꽂았지만 피해 복수나 파괴 대신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굳건한 성벽조차 허물지 않고 오히려 노예로 잡혀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과연 이처럼 전례 없는 통치 방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영웅의 일대기를 넘어 폭력과 지배가 당연시되던 고대 세계에서 관용과 존중이라는 혁명적인 가치로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유지했던 한 비범한 리더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고레스 대왕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강대국은 무엇이며 위대한 통치자의 조건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유산이 현대 인류에게 어떤 깊은 영감을 선사하는지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운명적인 서막과 함께 시작되는 법이죠. 기원전 6세기 고대 근동의 역사를 뒤흔들 새로운 별이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레스의 탄생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압받던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알리는 운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었죠. 고레스의 출생에는 신화와도 같은 예언이 얽혀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강력한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의 손자가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정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던 아스티아게스 왕은 이 꿈 때문에 불안에 휩싸였고 태어날 아이를 없애려 했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 시절 페르시아는 메디아 왕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메디아의 수도는 번영의 상징처럼 빛났지만 변경에 자리한 페르시아 부족들은 소박하되 강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곳에서 메디아 왕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성장한 어린 고레스는 남다른 기질과 강인한 눈빛을 지닌 채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동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제국을 품을 위대한 군주의 기상이 숨쉬고 있었죠. 메디아의 억압 속에서 조용히 움트던 페르시아의 독립의지와 예언 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던 고레스의 결의가 맞물리며 이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젊은 영웅은 어떻게 메디아의 철권 통치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메디아의 그림자 아래에서 묵묵히 힘을 키우던 페르시아 부족들은 마침내 고레스라는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죠.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의 예언 속 손자가 자라나 반기를 들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죠. 고레스는 메디아의 압제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페르시아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거대한 반란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의 군대는 소박했지만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기원전 553년경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격변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레스는 용감하게 메디아를 향해 진격했고 양측 군대는 거친 전장에서 맞붙었죠. 메디아군은 오랜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며 강력한 병력을 자랑했지만 고레스의 지휘 아래 뭉친 페르시아 전사들은 불굴의 투지로 맞섰습니다. 고레스는 단순히 병사들을 이끄는 것을 넘어 직접 전장의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숨쉬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죠. 그의 카리스마와 탁월한 전략은 메디아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메디아의 많은 장군과 병사들이 고레스의 편에 서게 되는 놀라운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내분과 함께 메디아 왕국은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3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메디아의 수도 엑바타나가 고레스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결국 자신의 손자에게 붙잡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고레스는 불과 30살 남짓한 나이에 페르시아를 메디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 젊고 패기 넘치는 정복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죠. 리디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당시의 강국들은 페르시아의 급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메디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다진 고레스의 눈은 이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찬란한 황금과 불을 자랑하던 리디아 왕국이 있었죠.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당대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수도 사르디스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오만한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의 성장을 위협으로 여기고 먼저 공격을 감행했죠. 하지만 고레스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혹독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군대를 이끌고 리디아로 진격했고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나타나 크로이소스 왕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전투는 치열했지만 고레스의 기발한 전술 앞에 리디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고레스는 낙타를 활용해 리디아 기병대의 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독특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크로이소스 왕은 패배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크로이소스는 처형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놀랍게도 그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조언자로 삼는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적국의 왕마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고레스의 비범한 통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리디아를 정복한 고레스의 다음 목표는 인류 문명의 보고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던 바빌론이었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둘러싸인 바빌론은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바빌론의 주민들은 페르시아군이 성벽 밖에서 고립될 것이라 믿으며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이미 기발한 계책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 성벽 아래로 흐르던 강물을 마르게 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나자 페르시아 병사들은 그 길을 통해 성 안으로 잠입할 수 있었고 방심하고 있던 바빌론은 허무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이 고레스의 손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의 파괴와 약탈을 예상했죠. 하지만 고레스는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성벽을 파괴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바빌론 칙령입니다. 이 칙령을 통해 고레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수많은 민족, 특히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혁명적인 조치였죠. 피와 정복으로 얼룩진 시대에 고레스는 관용과 존중이라는 새로운 통치 철학을 제시하며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유산을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고레스 대왕이 바빌론 칙령을 통해 보여준 관용이라는 비전은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건설하려는 거대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었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고레스가 이 모든 지역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력이 아닌 포용과 존중의 리더십 덕분이었답니다. 그는 정복한 땅의 주민들에게 페르시아의 종교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유한 신앙과 전통을 존중하고 각 지역의 법과 관습을 유지하도록 허락했죠. 예를 들어 바빌론의 신 마르둑을 숭배하는 의식을 지원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복지의 문화를 말살하고 동화시키려 했던 다른 고대 제국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처럼 피로 물든 정복과 강제 이주 정책 대신 고레스는 평화와 공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통치 방식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는 각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단순히 무력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대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유대인, 그리스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깃발 아래 각자의 삶을 영위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고레스는 단순히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혜로운 이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와 존중은 제국 전역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안정된 사회는 무역과 상업을 활성화시켰고 이는 곧 제국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죠. 관용이라는 씨앗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은 셈입니다. 결국 고레스 대왕은 잔혹한 정복자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무력이 아닌 관용과 존중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독창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위대함을 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으로 억누르기보다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고레스의 유산은 과연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고레스 대왕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정복한 광대한 땅을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엮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이전 시대의 잔혹한 정복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죠. 다른 왕들이 오직 피와 공포로 억압하며 제국을 유지하려 했다면 고레스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수많은 민족의 다채로운 음색이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유대인 등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이들이 페르시아라는 이름 아래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는 각 지역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했으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그들의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접근 덕분에 페르시아 제국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을 넘어 문화와 문명이 교차하며 번성하는 위대한 문명의 요람이 될 수 있었죠. 폭력 대신 관용이, 억압 대신 존중이 제국의 견고한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리더십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통치 모델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했던 고레스 대왕의 생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최후는 여러 설이 난무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북방 유목민과의 전투 중에 전사했다고 전해지지만 또 다른 기록에서는 평화롭게 자연사했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최후를 맞이했든 그가 남긴 유산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사상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죠. 실제로 오늘날 유엔 본부에는 고레스 실린더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인권 선언문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고레스의 관용 정신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세계의 또 다른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조차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파사르가다에 있는 고레스의 간소한 무덤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고 하니 그의 위대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정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레스의 삶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난공불락의 요새 바빌론을 함락시켰을 때였을 겁니다. 당시 정복자들은 승자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고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빌론 성벽 하나 부수지 않고 입성했으며 놀랍게도 바빌론 칙령을 선포하며 정복민들에게 자유와 고향으로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특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고레스에게 환호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존중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때 비로소 탄생하며 그 유산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보편적 가치로 남는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죠.
고레스 대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화적 갈등, 다문화 사회의 포용,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힘과 권력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진정한 리더십은 공감과 존중에서 나오며, 이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임을 일깨워줍니다. 파사르가다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듯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파괴가 아닌 건설, 지배가 아닌 공존에서 온다는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